네, 서 변호사님. 예. 민주당이 어제 그러니까 일요일에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비공개로 열었습니다만은 일단 비례 민주당 창당 뭐 실체적 외관상으로는 범여 비례 뭐 연합 정당 창당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비례 민주당 창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 당원 투표로 이렇게 결정을 하자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왜 그런 건가요? 결국 이제 그 비례 민주당은요. 예. 비례 민주당은 이제 제가 여러 번 비판했죠. 뭐냐면 이제 명분도 실리도 없는 소탐 대실이다. 예.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그 약속을 뒤집는 자가당착, 자기 모순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비례 민주당보다는 그래도 이게 비례 연합 정당하면 조금 더 비판을 희석시켜 보려는. 예. 이거는 이제 물타기 전략. 이게 비례 연합 정당인데요. 예. 근데 그거에 누가 하느냐면 이제 정봉주나 손혜원이가 하는 그 우리 민주당인가?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그걸 빼고 그건 아니고요. 예. 결국 이제 그 함세웅 신부 있잖아. 예. 함세웅 하면 이게 문재인이 다 멘토죠. 그렇죠. 그다음에 함세웅. 문성근 있잖아. 예. 약박의 감초처럼 영화. 항상 끼는 문성근 있잖아. 영화죠. 이 사람들이 그 주도하는 정치개혁연합이라고 있잖아. 예. 정치개혁연합.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진보 진영을 포함해가 총통합해서 연합 정당을 만들어 보자. 예. 이런 이제 의도인데요. 근데 여기에 보세요. 정의당의 심상정이는 불참하겠다고 했죠. 예. 그다음에 민생당 있잖아. 지금 전라도에 민생당 19명 있는 예. 거기도 이게 불참한다고 했죠. 발을 빼고 있죠. 예. 그럼 이게 녹색당하고 뭐 이상한 이름도 못 들어본 미래당 예. 무슨 청년당 뭐. 그러니까 덧보잡이죠. 예. 이름을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잡정당들이잖아요. 예. 덧보잡 정당들. 이런 정당을 해가 연합이라면 이게 연합이 됩니까? 결국 이 이름은 비례연합정당이지만 실제는 비례민주당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걸 이렇게 전당원 투표에 묻겠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자기들이 결정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하기는 하는데 당원들의 뜻을 빌려서 뜻을 빙자해서 당원들을 이용해서 저는 하겠다. 이런 의도예요. 이게 얼마 전에요. 옛날에 안철수하고 김한길이 그 합당할 때 기억나죠? 예, 예. 그때 합당할 때 처음에 왜 기초단체장하고 기초의원 공천 안 하겠다고 약속했죠. 예, 그렇죠. 근데 공천 안 하면 큰일 나잖아. 이걸 번복하려니까 자기들에게 말한 걸 번복하려니까 힘들잖아. 그래서 전당원 투표해보자. 이렇게 당원 투표해가지고 공천했잖아요. 저는 이게 그때하고 똑같은 꼼수다. 당원들 투표하면 당원들이라는 거는 다 이게 지도부가 움직이는 대로 조정하는 대로 대깨문들 동원하면 그대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결국 당원의 의사는 핑계고요. 자기들에게 그냥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상당히 격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특히 수도권에 있는 서른 의원이라든가 또 부산의 김혜영 최고위원 등 이런 분들이 좀 반대를 많이 한 것 같고 조홍천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명분도 실리도 없다 할 때요. 실리가 왜 없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지만 실리는 이게 결국 수도권에서 전멸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국민들이 투표할 때, 야, 이렇게 말 바꾸게 하는 정당이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여당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말을 갖다가 조변 섞여 하면서 이게 말을 바꿀 수 있느냐. 옛날에 이해찬이나 이인영이가 얼마나 이게 비례 전문 그 당 있잖아요. 한국당 얼마나 이게 비난했습니까? 뭐 입에 담지 못할. 그렇죠. 자기들에게 그 말을 한번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분이 없는데 실리도 수도권에서 참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의당이 완전히 뭐 이번에 가장 붕괴한 게 정의당 아니겠어요? 네, 그렇겠죠. 자기들에게 1+4 해가지고 온 거 다 들어줬잖아요. 공수처도 해주고 예산안도 통과시켜주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조국이 임명도 찬성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비례 민주당 만들어버리면 완전히 정의당은 토사구팽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의당이 수도권에 전부 다 이게 강력하게 공천하겠다. 연대 없다. 이러니까 수도권에 놓은 후보들은 자기들이 당선된 데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서른 김혜영, 뭐 조홍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정의당은 이인영이 말 때문에도 너무 자존심이 상했죠. 근데 그 심상정이 5인 실세 모임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 뭐 사과라도 하고 뭐 그래야 뭐 좀 명분이 있는 것이지. 하고 뭐 똥물에 뒹구는 거다 하는데. 근데 어떤 분은 심상정이가 뭐 토사구팽 당했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 쓴 용어예요. 토사구팽은요. 옛날에 그 한신 있잖아. 그 유방하고 항우할 때 그 초한지에. 한신처럼 이게 고생해서
도와주는데 나중에 팽당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토사구팽이고요. 저는 심상정이 같은 사람들은 한자 선고를 하면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 자기들이 이게 1+4 범죄단체 만들어가지고 온갖 나쁜 걸 다 하고 이제 와서 이게 팽당한 거는 스스로 잘못된 거. 저는 이게 자기 발등을 찧은 거죠. 이걸 예측 못했겠어요? 결국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자업자득으로 심상정에 대해서는 일말의 동정심도 가질 필요 없다. 정의당에 대해서는 이래 봅니다. 이해찬 대표도 그동안 절대 비례민주당 안 받는다고 했는데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는 일당을 뺏기면 절대 안 된다. 탄핵이 무섭겠죠. 대통령 탄핵도 있죠. 뭐 전국 주도권도 뺏기죠. 국회에서도 국회의장까지 뺏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 이낙연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비난은 잠시고 책임은 4년이라는 게 이익은 4년 간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런 지도부들이 자기 말을 바꾸려면 최소한도 사과부터 하고 이 원인을 제공한 그 선거법 연동제 이거 백지화하겠다 이런 공약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해찬하고요 이낙연의 말은 좀 달리 봐야 돼요. 이해찬이야 원래는 뭐 해골찬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해찬이는 지역 선거도 안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는 이게 뭐 옛날에 한 말 기억을 잘 못할 거예요. 그분에게 그 문재인하고 더불어서 기억력이 상당히 나쁜 것 같아요. 자기가 옛날에 뭐라고 비례 한국당에 대해서 비판했는지 이걸 이게 기억도 못하니까 뭐 자기가 볼 때는 이제 뭐 한석이라도 탄핵 때문에 뭐 그렇다. 저는 이해찬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문제는 게 이낙연이에요. 이낙연은 나름대로 이해찬보다는 뭐 스스로 좀 합리적이다. 그러면서 이게 종로에서 황교안 대표하고 혈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선거에는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근데 그 이낙연조차 뭐라 했습니까? 비난은 잠깐 받고, 잠깐 받고, 그 다음에 그 책임은 4년 동안 지는 거 아니냐, 의석이 없어지면. 근데 비난이 잠깐 받는다. 이게 바로 국민을 깨구리, 금붕어, 가재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을 이게 얼마나 우습게 보면 잠깐 비난하고 말겠어요? 언론에서 잠깐 하고 국민들도 아예 나쁜 놈 하고 이렇게 끝날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럼 이게 옛날 정권은 그래도 국민을 제가 개돼지 포유로 취급했는데 현 정권은 조국이처럼 국민을 이게 금붕어까지 완전히 뭐 파충류 양수로 취급하듯이 이렇게 무시하는데 이 비난이 잠깐 가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이게 준엄한 이번에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낙연이가 말도 안 되는 개변하면 본인들에게 선거에 엄청나게 마이너스 돼가지고요. 결국에 본인은 뭐 비난이 잠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 이낙연이 이번에 선거 지면요. 완전히 추풍낙엽으로 영원히 그렇죠. 정계석에 퇴출됩니다. 따라서 비난은 잠시 뭐 책임은 4년이 아니고 이낙연이는 영원히 정계에서 퇴출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특히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이 비례연합당 뭐 무슨 명분을 만들어들든 좋아요. 명분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총선이 끝나면은 거기에 비례연합당에 비례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그대로 그 정치를 해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떴다방처럼 없애버리고 각자 이제 원래 정당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선용 떴다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자기들이 이 선거 계획한다고 한 게 뭡니까? 선거 연동제 만든다는 게. 말하자면 정치 개혁하고 선거 개혁하겠다는 사람들이 떴다방 만들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 그 코로나 할 때 문재인이 공약 39개 중에 하나 지킨 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있잖아요. 네. 이것도 제가 보기에 한 번도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렇게 떴다방 정당 있잖아요. 비례 정당에 여러 당이 모여가지고 당선되면 너그 당으로 돌아가라. 이런 거게 저는 야 우리나라도 이게 처음 보지만 동서와 고금에 제가 외국에도 비례 전문당은 있었지만 이렇게 여러 당을 모아가지고 떴다방을 다시 돌아가고 있잖아. 연등도 아니고. 야 이런 거는 이게 정말 저는 처음 보는. 그래서 저는 이거야말로 이게 그 박사님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약속을 해야죠. 자기들이 결국 1+4가 준연동형 비례제가 잘못된 제도고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끝나면 그거는 원상회복 무효시키고 결국에 옛날대로 하겠다. 이렇게 먼저 공약을 하고 뭐 하면 돼야지. 그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떴다방을 하는 거는 정말 이게 국민들한테 무책임한 형태다. 이런 봅니다. 지금 앞서 얘기한 대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서 정의당도 이제 전국회의인가요? 그걸 열어가지고 비례정당 참여를 절대 안 하겠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만약에 민주당이 아예 비례대표를 안 내고
이 연합정당에다만 전부 비례대표를 내재 후순위로 이렇게 간다면 한번 고려해볼 만한 거 아니냐. 우리는 그냥 나가더라도 현재 지지율 가지고 한 구석인데 그렇게 하면 한 14, 15석까지도 먹을 수 있고 또 지역구도 좀 일부 연대로 해서 할양받으면 원내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다. 실리를 차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래요. 정의당이요. 정의가 없어요. 정의당이 이제 뭐 정의를 추구하고 공정을 추구하고 뭐 약속을 지키는 거 맞습니까? 오로지 자기한테 이득이 되느냐 손해냐 이것만 따지는 게 정의당 아닙니까? 예. 지금은 아마 이게 민주당의 대폭 양보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안 한다 하지만 불합핑이라고 하지 만약에 않습니까? 그 비례 민주당이나 비례 한국당이 통합당 있잖아요. 위성 이 두 개가 만약에 출범해버리면 그럼 이게 결국 정의당은 옛날보다 이게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게 더 나빠질 가능성이 더 크죠. 악화될 가능성이 많죠. 예.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민주당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정의당 너가 독자적으로 할 때 얻을 수 있는 의석보다 몇 석 더 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로 갈게. 대신에 연합해서 이러면요. 금방 바꾼다 봐요.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정의당이나 저는 심상정이가 국민을 상대로 약속을 한 지키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국 사태 때 보세요. 조국이 결격자라 했다가 금방 이게 자기들 연동형 비례 하나 주려니까 조국이 찬성 이렇게 말을 계속 바꿔온 거 아닙니까? 정의당이. 따라서 저는 앞으로 이게 좀 지켜봐야 되지만 상당히 그 의석수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이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밑에서는 이런 지분 경쟁, 뭐 협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민생당도 발을 쓱 빼는 척하지만 박지원 의원은 이미 바람을 잡았어요. 이거 연합정당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선 이기고 봐야 한다. 범진보 세력이 범야 세력을 이기고 보는 것이 우선이지. 무슨 소리냐 하는 것은 벌써 그쪽으로 가자. 이미 오더를 내렸다고 봐야죠. 뭐 사실 민생당이야 박지원이가 쥐고 흔드는 당 아닙니까? 근데 민생당이 뭐 진보인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자기들은 진보라고 하니까. 청산당이죠. 청산대들. 아니 이런 사람들이지. 거기 진보가 됐습니까? 호남이면 다 진보는 아니잖아요. 거기도 이게 보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호남에서는 그래도 유일하게 민주당하고 민생당이 혈투를 벌이잖아요. 네. 지역에서는 이게 죽기 살기로 싸우면서 비례는 연합해가지고 나눠 먹자 뜻다방으로 이게 정치를 완전히 희화시키도 유분수지. 그럼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 지역에서는 혈투를 벌이고 싸우면서 비례는 이게 서로 나눠 먹자. 이게 어디 명분이 이게 됩니까? 정말 이게 정치라는 거는 공자도 말했지만 이게 정치 정야 바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과연 이게 꼼수지 이게 정치가 올바른 건지 정말 회의감이 들고요. 박지원이 같은 심상정이 같은 또는 이게 정동영이 같은 이런 게 좀 구태 정치인은 이번 기회에 싹쓸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봅니다. 저도 공감의 말씀을 같이 하면서요. 지금 민주당도 대충 공천이 끝났는데 현재 보니까 한 34명 정도가 이렇게 탈락이 됐어요. 불출마, 컷오프, 경선 탈락해갖고 그래서 당초 무슨 쇄신 공천을 하겠다 어찌다 했는데 26.5%뿐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운동권, 청와대 출신들은 뭐 거의 다 공천을 받고 비주류들 이런 사람들은 다 우수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민병도 의원이나 오세재 의원 또 경선에서 불공정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유승희 의원 등 이런 사람들은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공천 어떻게 봅니까? 한 단어로요. 한 단어로 이제 이거 친문 유일 체제. 북한은 뭐예요? 북한은 이제 김일성 유일 체제, 김정은 유일 체제잖아. 근데 민주당은 문재인 친문 유일 체제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공천은 대깨문에 의한 대깨문을 위한 공천이다. 결국에 청와대 출신 중에도 친문들은 거의 다 살아남았죠. 몇 명 빼고. 다 살아남았어요.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 중에도 이종걸이나 좀 이게 이재명계잖아요. 이런 게 반문들만 다 이게 잘렸지. 친문들은 이게 특히 친문 중에서 주사파 운동권 있잖아요. 386, 뭐 586 지금. 이인영, 우상호 뭐 있잖아요. 전부 다 이런 게 공천됐어요. 운동권이 전부 살아남고 있잖아요. 대부분 또 단수 공천이에요. 송영기를 할 거 없이 전부 다 윤호중, 뭐 홍익표, 김경엽, 전해철 다 공천받았습니다. 정말 이제 그 운동권 주사파 있잖아요. 옛날에는 386이 지금 586 됐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역사적인 소명 끝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87년 민주화 체제 때 약간 이게 귀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이게 역사적으로 평가를 다시 한번 냉정히 해봐야 되지만 어떻든 저떻든 간에
이미 그 소임은 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 주사파 네. 정권이. 근데 이렇게까지 저는 좀비처럼 남아가지고 계속 이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결국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저는 표로서 이런 이제 주사파 운동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대깨문들 이걸 준엄하게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뭐 현 정권이 촛불 정권이다, 개혁 정권이다 이렇게 내세웠지만 최근에 돌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면은 꼼수 정권, 반칙 정권, 뭐 무리수 정권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저는 준엄하게 비판해주지 않겠나, 비판할 걸로 표로 이렇게 또 하나 생각. 꼭 비판할 게 조국 공천도 있잖아요. 조국 공천. 거기에 거기에 박사님이 꼼수. 김남국이 그렇죠. 그거 깜빡 잊어버릴 뻔했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김남국이 오고 또 최기상이 예. 뭐 이건 조국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람도 또 판사 출신으로 옷 벗고 오자마자 지금 공천을 받았대요. 예. 제가 이제 법조인 3명을 평가해 보면요. 일단 김남국이 있죠. 김남국은 이게 조국의 분신이다. 조국의 분신으로 보면 돼요. 이분이 이게 방송에서 조국 비호도 많이 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서초동에서 개국본 뭐 개싸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조국 사회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조국 백서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재판도 시작하는데 백서를 편집하는 이게 김남국인데 처음에 금태섭이한테 갈라다가 결국 이제 금태섭이는 그래도 공수도 반대하고 소심파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비난 여론에 넣었다가 그다음에 검천에 갈라니까 최기상이 좀 이따 이야기하고 이 넣었다가 결국에 다 밀려가지고 안산 다는 의뢰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박순자 우리 한국당의 박순자 지역구 있잖아 통합당에. 예. 아니 김남국에게 안산 단원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나마 아무 저는 연고도 없잖아요. 서울에 공천은 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제 말은 이게 안산 사람들 이게 완전히 우롱해도 유분수지.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조국 선거로 가면 뭐 통합당에는 상당히 땡큐다. 고맙죠. 조국이 자꾸 이게 선거에서 거론될수록 저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김남국은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최기상 이분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법조계에서는 가장 심각한 사람이에요. 예. 최기상이가요.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법연구회 하면 이게 좌파단체 잘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초대 법관회의 있잖아. 예, 거기 그것도 의장 좌파단체죠. 의장을 했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일본의 배상징용 판결이잖아요. 네. 이거는 65년에 다 합의로 끝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배상징용을 배상해 주라는 거예요. 예. 이것도 이게 전 세계에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이게 국가 대 국가끼리 다 이게 돈을 받아서 해결했지. 개인이 소송한 적이 없거든요. 예. 이 판결 내는 게 최기상이에요. 그러니까 좌파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한 판사입니다. 네, 가장 어떻게 유명한 판사예요. 전국 초대 법관의 의장이니까. 이 사람이 검천에 공천된 거. 법보기본 정치인이죠. 그 다음에 그 우리 나경원 지역구에 있잖아. 이수진. 이수진. 이 사람들이 뭐 블랙리스트 아니에요. 이수진은 최기상한테는 급이 안 돼요. 최기상은 그래도 좌파에서는 아주 높은 급이고 네. 이수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블랙리스트에도 자기 명단이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수진이가 뭐 나경원이 자객 왔다고 고민정이가 오세훈 자객 왔다길래 제가 모 방송에서 자객이 아니고 그건 이게 자살 특공대 소년처럼 어린애가 이렇게 자살하려고 일방적으로 특공대로 뛰어들면 항공모함이 꼼짝하느냐? 항공모함은 꼼짝도 안 해요. 이런 이게 자살 특공대지 무슨 자객이냐? 예. 이렇게 제가 비판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제가 법조인 3명 있잖아요.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옳은 말씀입니다. 일단 민주당의 비례정당 창당 문제와 공천 내용들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